딴 생각 좀 그만하고. 네. 자, 신석정의 꽃덤불이라고 하는 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 네. 현대시 말고 뭐 있어? 고전시. 그 다음 중간에 중세시. 맞아, 현대시 알고 있어. 장정은 뭐 있어? 가요. 뭔 개소리야. 뭐 있어? 신채시라고 써. 신채시. 알았지? 해계소 소년에게 같은. 진짜 처음 봤는데. 네가 그러니까 그걸 안 한 거야. 그 현대시에 모르는 거. 그 맨 앞에 있잖아. 고전시가가 있고, 알았지? 고전시가는 들어봐. 고대 가요가 있어. 고대 가요. 고조선 때부터 삼국시대까지. 그렇지? 뭐 있어? 부지가, 해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전우차. 그렇지? 이게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한가야, 한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이런 거 있거든. 안민가 이런 거. 이게 이제 한가야. 그게 신라 통일신라 때. 그 다음에 이제 고려로 오면서 고려가 정석가, 서경별곡, 청산별곡 알지? 그게 고려 가요야. 동동 들어봤지? 그리고 고려 시대 때 이제 양반 계층이 자기 자랑하면서 쓴 게 경기체가야. 경기체가. 그렇지? 그래서 경기체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시조가 나와. 고려 말에. 그러면서 조선 넘어가면서 악장이라는 거야. 용비어천가. 신도가 이런 악장이 나오거든. 그리고 시조가 연시조 만들어지다가 사설시조 만들어지면서 가사가 나와. 가사. 길게 쓴 거. 그렇지? 그리고 그 가사가 조선 후기 가면서 작가의 형태로 바뀌어. 작가. 수준이 낮은 사설시조처럼. 이해되니? 물론 민요는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민요 알지? 시집살이 노래 그런 거. 시집살이 뭐 싫다마는 얘야 시집살이 개집살이 뭐 이런 민요 나오고.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신치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시 나오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현대시인데 이 신석정이라는 사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이후까지 시를 쓰신 분이거든. 현대시다. 자유시 말고 뭐 있어? 정영시에 뭐 있어? 내가 지금 말한 데서 하나밖에 없어. 우리나라 시에는 정영시. 뭔 헛소리야. 시조. 그래, 시조만 정영시야. 시조. 고려 말에서 지금까지 창작되고 있는 시조가 3장 6구 45자 내외로 되어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무슨 시야? 자유시야. 그렇지? 그럼 서정시 말고 뭐 있어? 서사시. 인물이 나와가지고 사건을 겪는 걸 시로 쓰면 서사시야. 그렇지? 그럼 서정시는 뭐지? 어떤 상황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는 시를 서정시라고 해요. 그래서 정서를 표현한다는 정서를 뒤집으면 뭐야? 서정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정서가 뭐야? 생각과 감정. 그러니까 생각해봐. 해방이 된 직후의 상황에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과 느낌을 시로 쓴 게 꽃덤불이야. 맞니? 이해됐어? understand? 그러니까 봐봐. 해방이 된 직후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해방은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고 생각해 라는 생각과 감정을 시로 썼으니까, 운율이 있는 시로 썼으니까 이거를 서정시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서정시라고 맨날 배우면서 서정시가 뭔지도 모르면 안 돼. 그럼 공부를 똑바로 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니네가 수능에서 모의고사 풀 때 시를 보잖아. 그럼 시는 대부분 서정시란 말이야. 뭘 찾아야 돼? 상황이 뭔지.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뭔지를 찾아야 돼. 알았지? 그래야 문제가 뭐 한다고? 풀린다고. 그럼 이제 봐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해방 직후에. 그걸 어떻게 알지? 그걸 어떻게 알지? 이게 해방 직후라는 거 어떻게 알지? 두 번째, 이건 완전한 제대로 된 독립이 아닌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이 시에서 어떻게 하냐고. 봐봐. 얘가 이런 말을 해.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이게 뭔 것 같아?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야? 아, 진짜 역사 공부 안 하니? 36년이잖아. 얘가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무슨 몇 해가 지나갔대? 36해가 지나갔대. 이게 뭐겠어? 일제강점기가 뭐였다고? 지났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봐봐.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왜 나쁘다는 거지? 우리가 겨울밤 차갑다 이런 걸 좋다고 느끼지를 않는단 말이야. 알았어? 이게 보통의 감정이야. 보통의. 내가 누구한테 야 겨울밤에 너 너무 차갑겠다라고 하면 행복하겠다는 거야? 불쌍하다는 거야? 그렇게 써야지. 그게 일반적 감정이잖아. 이해되니? 이제 봐봐. 그 다음에 제 성격의 상징적이 뭐야? 조연아? 상징적이란 말이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야? 뭔가를 뭐? 뭔가를 대표한다. 대표한다. 뭔가를 대표한다. 조연아?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야 상징적이란 잘 들어봐. 어떤 소재의 의미가 다른 것을 나타낼 때 이 상징적이다. 시어가 그렇지? 시어가 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상징적이라고 하는 거야. 잘 봐. 여기 제목이 뭐야? 자, 꽃덤불이 뭘 나타내? 원래 꽃덤불. 꽃이 무더기로 피어 있는 것. 이게 원래 의미야, 그지? 꽃이 무더기로 피어 있는 것. 이게 원래 의미거든. 근데 봐봐, 주제가 뭐야? 진정한 광복과 민족 화합에 대한 소망이지, 그지? 진정한 광복과 민족이 화합한 세상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꽃덤불로 표현했어. 그럼 꽃덤불의 진짜 의미는 원래 의미는 뭐야? 꽃이 무더기로 피어 있는 거잖아. 원래 의미, 그지? 근데 여기서는 뭘로 쓰여? 진정한 광복과 민족이 화합된 세상이라는 의미를 지녀. 그럼 무슨 적이라고 해? 상징적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어? 네. 우리 최씨 일가들 알겠니? 원래의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지닐 때 이걸 무슨 적이라고 한다? 상징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이제 잘 봐. 그럼 비판적은 뭐야? 비판적 언제 써요? 야 너 왜 이렇게 비판적이야? 이럴 때 언제 쓰요? 비판적. 비판적이다. 언제 쓰는 거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비판적이 뭐라고? 잘못을 지적하는 걸 비판적이라고 하는 거지. 야 이렇게 하나도 모르면 어떡해.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의지적이 뭐야? 하나만 하는 소리를 왜? 그럼 비판적은 비판을 드러내는 거냐? 상징적은 상징을 드러내는 거고. 내가 그럼 왜 물어봐? 그럼 어떤 게 의지를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또 물어야 되잖아. 소망을 갖는다. 응? 소망을 갖는다. 소망을 하는 거 아니야. 의지적이 뭐니? 김유건 의지적이 뭐랬어? 아니 하나를 배우면 하나는 알아야 되잖아.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거라 그랬지. 야 니네 2학년 겨울방학 올라올 때 뭐했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올 때 우리 이걸 공부했잖아. 태도에서 의지적 태도 정리해줬잖아.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뭐하는 것? 노력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의지적이라고 한다고. 알았니? 이제 잘 봐. 제재는 일제강점기하고 해방이고 주제는 진정 강국과 민족 화합에 대한 소망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선이 전개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면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가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하는 거였지? 시상이 뭐야? 시상. 시상이 뭐였어? 시에 시의 영상. 다른 말로 이제 좀 배운 게 나오네. 시의 영상. 다른 말로 시의 영상이 뭐야 그러면? 시상인데 시에 뭐라 그랬어? 내용이라 그랬잖아. 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네. 방학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했는데 니네 지금 집에 가서 방학 교재에 운문문학 개념에 거기 봐봐 시상이라고 나왔지. 3강인가 4강이 거기 봐봐 펼쳐봐 시의 내용 뭐 써있지. 이게 왜 중요해? 잘 봐. 시의 내용을 뭐라 한다? 시? 상. 이 시의 내용을 압축하잖아. 그럼 뭐가 나와? 주? 제가 나온 거야. 알았어? 시의 내용을 압축하면 뭐가 나온다고? 주제가 나온다고. 들어봐. 그러면 이 주제가 얘지. 그지? 얘를 얘가 의미하지. 그럼 얘 시상이 뭐 돼 있다? 지? 약 돼 있다. 그렇게 알려주잖아. 그래서 니네 방학 때 스님이 한 교재에 꽃덤불에 내가 뭐라 하냐면 시의 제목이 마지막에 나온 시상이 뭐 된다? 그때 이거 배웠잖아. 그때. 그러니까 공부는 봐봐. 공부는 배운 걸 알고 있는 게 공부야. 배웠는데 또 모르고 배웠는데 또 모르고 배웠는데 또 모르잖아? 그럼 공부가 아니야. 응? 근데 내가 답답한 게 그런 거야. 우리 장동이 학교 시험지 가져와서 틀린 거 보여주는데 내가 걔 화딱지난 게 뭐냐면 다 한 거야. 아니 안 해서 틀렸어. 그럼 난 이해가 돼. 아 내가 뭘 대비를 못 해줬구나. 근데 선생님 이거 그때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야 선생님 뭐라 했어? A하고 B가 다르다 그랬어. 아 맞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가르쳐 줘봐야 소용이 없잖아. A하고 B가 다르다 가르쳐 줬는데 A하고 B가 같다. 왜 그렇게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편집자들 논평하고 작가의 개입이 다르다고 몇 번을 설명해 줬는데 배운 걸 알라. 배운 걸 알았어? 야, 근데 배운 걸 까먹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복습을 해야지. 복습을. 방학 때 교재 버리지 말라 했잖아 내가. 중요하다고. 수능 1등급 나오려면 해야 된다고. 이해했어? 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글쓴이가 하고 있는 중심 생각이잖니. 이 중심 생각을 무슨 화한다고 형? 상화하면 시의 영상이 나온다 했잖아. 근데 형 상화하니까 무슨 화하는 거야? 영상화하는 거라 했잖아. 영상화하니까 시의 영상이 되는 거지. 그게 뭐 시의 내용이지. 그게 시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면 시를 쓰는 순간 시상이 뭐 된다? 전개 된다. 그래서 스승이 시상 전개 설명할 때 시상의 확산, 시상의 전환, 시상의 집약 설명하고 시간과 관련된 시상의 전개, 공간과 관련된 시상의 전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 수미상관, 선경후정 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게 다 쌓여야 나중에 점수가 나와요. 국어가 그래서 어려워. 다 쌓여야 점수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이거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어. 알았어? 이해했니? 그 다음 대립적 이미지를 통한 영혼의 강조래. 니네도 생각이 안 나겠지만 지금 이거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대비에는 의미 대비와 감각의 대비가 있다. 의미 대비에는 인간과 자연의 대비, 긍정과 부정의 대비, 가변과 불변의 대비가 있고 주로 나오고
감각의 대비에는 시각, 청각,触각, 미각, 촉각 등이 있는데 시각의 대비에는 색채 대비와 명암의 대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줬어. 색채 대비는 색깔의 차이만 있어도 색채 대비가 된다. 명암의 대비는 밝음과 어둠이 대비될 때인데 그냥 밝은 게 나오고 어두운 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주제를 구현할 때 명암의 대비라고 한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둠은 부정, 밝음은 긍정의 의미로 사용된다까지 설명했어. 알았지? 응? 상징적 소재 알겠지? 주제의 구현. 여기서 꽃더블이 상징적 소재인 거야. 그 상징적 소재가 모르는 게 주제를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뭐하고 있다? 구현하고 있다.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인데 선생님이 반복 몇 번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근데 항상 그랬잖아. 반복은 그 앞에 뭐가 나오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뭐의 반복이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 내가 반복되면서 점점 더가 반복되면 점층이라고 했잖아. 동일한 범주가 다른 대상이 3번 반복되면 10거다 그랬잖아. 문장의 맨 뒷부분이 다음 문장의 앞부분에 반복되면 뭐라고? 연체법이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데 마주 서 있으면 대꾸법이다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복은 2번인데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그 앞에 나오는 단위가 작아질수록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 길어질수록 틀릴 확률이 많아진다. 시행의 반복 어렵다. 시어의 반복 쉽다. 의문의 반복 무조건 나온다. 그렇지? 그렇게 개념을 쌓아놔야 문제를 빨리 풀지. 근데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 짐은 안 달리지.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문학을 푸는데 이런 문학에 나오는 개념들을 내가 잘 쌓아놓잖아? 그럼 문학이 빨리 풀려. 그 1초 1초가 모여서 문제를 시간 안에 다 푸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 봐봐. 어떤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뭐 별 그렇게 뭐 크겠죠. 이런 거구나 하고 되게 가볍게 여겨.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지. 공부에 대한. 이게 이거구나. 이런 긴장이 안 생기는 거야.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내가 모의고사 풀 때 이 말을 몰랐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걸 알면 나중에 점수가 올라가겠네. 시간이 빨라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집중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외우게 되고 그래야 성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그런 게 쌓여서. 근데 둔감해지면 안 돼. 그냥 선생님이 하는 말 했구나. 한기로 들어가서 한기로 나오면 안 된다고. 이해? 제발 잘해. 선생님 볼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생님 이제 고3 안 가르칠 거야 내년부터. 고2 때까지만 가르치려고. 하도 그냥 고3 때까지 가르치니까 이것들이 선생님이 귀한 줄 모르고 수업을 하는데 듣지도 않고 말을 해줘도 또 모르고 봐봐 이제 해볼게.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그랬거든.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거룩하니. 왜냐하면 거룩하니 진짜 웬만하면 긍정이야 다. 그렇지 않니? 근데 거룩하니 뭘 꾸미냐면 이야기를 꾸며. 그지? 그럼 이 이야기는 긍정이야. 그지? 근데 이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야? 태양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지 않니?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거룩한 건 태양이야. 됐니? 긍정이야. 항상 이런 거 있잖아. 항상 이런 거는 부사어거든. 부사고. 그렇지? 부사어야. 강조의 의미로 쓰여.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그랬거든. 비롯하다니 시작되었다. 이런 거거든. 그럼 여기서 태양을 등진 곳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왜냐면 태양이 있는 곳이야, 태양이 없는 곳이야? 없는 곳이거든. 그러면은 태양이 없는 곳에서 항상 태양에 대해 얘기했다는 거거든. 그렇지. 우리가 태양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못 갔으니까 대학 얘기하는 거지. 대학에 갔으면 더 이상 대학 얘기 안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되게 잘 쓴 거야.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그랬거든. 자, 일단 첫 번째는 비 오듯 할 때 듯 이런 거 쓰이잖아. 무슨 법이 돼? 직유법이다. 직유법. 지금 뭐가 쏟아지는 거야? 비가 쏟아지는 거니 달빛이 쏟아지는 거니? 달빛이 쏟아지는 걸 뭐에 빗댔어? 비에 빗댄 거야. 그렇지? 지금 비 오는 밤이다. 그럼 돼야 돼? 안 돼. 어떤 미친놈을 이거 뭐 비 오는 밤이래. 미친 새끼야. 그런 애들이 대학 가면 대학 망치는 거야. 그렇지? 그런 애들은 대학 가면 안 돼. 자, 두 번째는 무슨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어?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달밤이야. 알았니? 달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달밤인데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게? 부정적이야. 알았니? 부정적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밤은 어둠의 이미지를 지니거든. 근데 저 앞에 태양이 밝음의 이미지잖아. 뭐의 대비? 암의 대비.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자, 우리 동그라미 치면 이게 1인칭 복수형이거든. 그지? 이게 우리가 나오면 화자가 드러나 있는 거야. 알았지?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그랬단 말이야. 일단 성터를 꾸미는 말이 헐어진 거 좋아하는 거야. 야, 니네 얘들 야 어디서 다 헐어진 가방을 들고 다녀?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지. 닳아서 뜯어져서 낡아서 이런 거잖아. 헤매면서는 긍정이 부정. 약간 부정 느낌이 있어. 왜냐면 여기 너 이렇게 헤매. 그러면 방향을 못 찾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뭔가 갈피를 못 잡다? 이럴 때 쓰잖아. 나 완전 오늘 오는 길에 헤맸어. 그러면 좋다는 거야? 나 너무 좋았어. 이런 뜻이야? 그 미친놈이 어딨어.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이랬거든? 잘 봐. 오롯한 태양이 긍정이 부정이야. 얘를 걸려있는 거 봐봐. 오롯한 태양을 모신대잖아. 모시는 거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지. 아, 저 선생님 모시려고요. 좋은 거잖아. 이해됐지? 그럼 지금 달밤에 성터를 헤매면서 오롯한 태양을 뭐 하려고 그랬어? 모시려고 가슴을 뭐였대?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랬단 말이야. 서리법이야. 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랬잖아 이 뜻이. 알았지? 됐니? 그 다음 잘 봐. 가슴을 쥐어뜯다가 반복됐지. 이야기하다도 반복됐지. 근데 가슴을 쥐어뜯다를 A라고 하면 A, B, B, A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과 변주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반복되고 있는데 변화를 준 거야. 앞뒤 순서를 뭐해서? 바꿔서. 됐니? 근데 앞에 있는 이야기하며가 끝났는데 뒤에 있는 이게 봐봐.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느냐. 이렇게 쓰는 게 더 대응을 맞춘 거거든. 그지? A, B, B, A.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A, B, B, A. 이렇게 했잖아. A, B, B, A. 이렇게 안 쓰고 A, B, B, A. 이렇게 쓴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야기하며가 밑에 써 있으면, 맨 뒤에 이야기하며가 밑에 써 있잖아? 그러면 구조적으로는 더 안정감이 있는 거야. 알았니?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뭔가 끝에 있는 이야기하며가 자리가 밑에랑 걸려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런 걸 행간걸침이라고 해요. 이해?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행간걸침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그게 약해. 행간걸침의 느낌이 약한 편이야.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이거 행간걸침 안 가르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개성은 선생님 수업할 때 잘 들어.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알았니? 뭐라고? 누가 걸려있는 느낌이라고. 모르면 그냥 말어. 이게 느낌이라. 느낌이라. 내 말은 이거야.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하며가
밑에 내려서 쓰는 게 대응을 맞춰놓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걸 위에다 썼어. 왜냐면 이야기하며 가슴을 뒤어뜯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밑에 있어야 될 걸 위에다가 올려서 쓰는 걸 뭐라고 한다? 행과 행 사이에 뭐 있다? 걸쳐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행간 걸침이라고. 행간 걸침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야 보통. 하나는 운율 때문에. 그렇지? 운율 때문에. 두 번째는 중의성을 띠게 하려고. 그래서 황진희 시조 보면 같겠느냐마는 제가 보내고 그리는 점 나도 몰라 하노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붙잡았으면 같겠느냐마는 제가 이렇게 나와 끝에. 근데 이 제가가 여기 들어가면 누구야? 내가 보내고 그리는 근데 얘가 여기 들어가면 내가 붙잡았으면 지가 갖겠냐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제가가 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제가 주어를 쓰고 밑에 내렸었잖아. 행간 걸침이지. 행간 걸침으로써 이 제가가 밑에 붙으면 내가 보낸다가 되고 위에 있으면 도치법에 의해서 자기가 갖겠냐가 되는 거라고. 이걸 무슨 성이라고 한다? 중의성이라고. 되게 유명한 거야.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렇다. 근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이야기했다는 건 간절함이 드러나는 거야. 간절함. 알았지?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것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것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것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것도 있다. 유사한 통사구조가 뭐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이 그러는 동안에가 아마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동안 잃어버린 것도 있대. 일제강점기에 죽어간 사람들이겠죠. 떠나버린 것은 유랑민들. 그지? 그럼 몸을 팔아버리는 것은 뭐야? 마음을 팔아버린 거. 얘네들 이제 변절자나 친일파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는 강조의 의미로 쓰인 거였지? 36대가 지나갔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강점기? 일제? 1910년부터 1945년까지란 말이야. 일제강점기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건 아니? 1945년에? 그것도 모르면 안 돼. 광복된 날짜는 알아야지.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그랬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일제강점기가 뭐 했어? 끝났지? 그럼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근데 뭐냐면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갑다. 좋아 안 좋아? 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남북이 뭐 됐어? 분단됐잖아. 얼마나 슬프겠어. 해방이 돼서 좋았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남북이 분단됐어. 오는 봄엔 현재와 과거의 미래야. 미래지. 그러니까 그 위에 그러는 동안 36해가 지나갔다. 시간이 흐른 거지, 그지? 과거에서 현재로 온 거 아니야. 오는 봄에 분수처럼 쏟아진 태양을 안고 이렇게 분수처럼 무슨 법? 그럼 저 앞에 비처럼 쏟아지는 달빛이 마이너스였지, 그지? 근데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은 플러스지. 그걸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고 했으니까 안겨보리라 뭐야? 의지죠. 그럼 여기서 꽃동들이 꽃이 막 무더기로 피어있는 곳인데 여기서 뭘 의미하는 것 같다고? 진정한 독립된 세상. 분단되지 않고 독립된 진정한 세상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무슨 적이야? 상징적인데. 그럼 그게 주제가 되잖아. 그지? 주제에 시상이 뭐 됐다고?
약돼 있다고. 시상을 집약하면서 마무리한 거지. 이해됐니? 질문해봐. 질문해봐. 야, 다리 아직도 차거니? 무슨 이미지야? 촉각적 이미지지, 그지? 차갑다 무슨 이미지야? 촉각적 이미지지, 그렇지? 근데 좀 이런 것 같아. 달빛이 흡사 비오도 쏟아진다 그러잖아. 비오도 쏟아진다 그러면 이미지가 하강의 이미지거든? 근데 여기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이라고 하잖아. 그 분수처럼 쏟아지는 걸 약간 무슨 이미지를 포함해? 왜냐면 분수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거든. 약간. 그래서 이것도 대응을 한 것 같아, 시인. 그래서 잘 썼어. 다만 중간에 그러는 동안에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약간 시적인 면이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어. 너무 직접적으로 다 말했잖아. 36년이 지났다 이런 거 약간. 그지? 근데 그래도 저는 잘 썼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우리 석정이 오빠 좋아합니다. 제가 신석정 오빠 꽃덤을 진짜 잘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완벽하게 완전히 다 해결되기란 진짜 어렵구나.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일제강점기 시인한 5명 외우라 그랬잖아. 그 중에 한용운 알아? 한용운이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를 썼거든. 알아? 그 나룻배와 행인을 내가 대학 다닐 때 니네 나이 때 처음 읽고 대학 들어가서 처음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어. 내가 나룻배야. 당신은 행인이고. 근데 나는 당신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그럼 당신이 오잖아? 그럼 나는 당신을 안고 강을 건너가요. 근데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아.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나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 그래도 나는 언제나 당신이 오기를 기다려. 이 내용이 이런 거야. 나는 그 이해는 됐어. 아니 당신을 기다린다. 당신을 안고 건너간다. 이해는 됐단 말이야. 근데 왜 흙발로 짓밟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근데 왜 그렇게 썼을까? 당신은 나를 흙발로 밟고 지나간다. 왜 그렇게 썼을까? 근데 내가 이번에 나이 50 먹고 그 시를 진짜 알았어. 왜 알았냐면 계엄령이 터졌잖아. 그잖아. 근데 그 밤에 추운 겨울 밤에 나가가지고 계엄령 반대한다고 나가서 있었던 사람들은 막 돈 잘 벌고 막 나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고관 대작들 나라로부터 녹봉을 지급받고 연락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 게 아니라 천대받고 짓밟히고 맨날 막 구박받고 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충돌도 싸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한용운 시인이 그거를 딱 느꼈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왜냐면은 지금도 봐봐.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서 막 재판장에서 막 망치 때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막 망치고 있는데 오히려 막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고 진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한답시고 맨날 나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잖니. 그게 그 반대 진영도 똑같아요. 그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 봐봐.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진짜 힘들어 보여. 근데 그 추운 길바닥에 그러고 있는 거야. 어느 한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분들도 어떤 정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갈 것 같다고 느끼고 나라 구하겠다고 거기 가신 거거든. 그러니까 한용운 시인이 시를 그냥 쓴 게 아니야. 거기에 시의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시집 한 번도 사보지 않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알았지? 꼭 읽어봐라. 꼭 백석시전집 같은 건 꼭 사서 한번 읽어보고. 대학 가거든. 지금 뭐 공부해야 되니까.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든 소년용자든 작별하지 않는다. 꼭 사서 봐. 그렇지? 그래야 이게 소양이라는 게 생겨. 소양이라는 게. 그래야 인생을 잘 살지. 하나님 꽃덤불 중요하다.